여기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패션 탱고티, 레모네이드 피지오, 시럽은 반으로 얼음은 조금 주문하셨고 우리 허예남 대표님은 밀크 카라멜, 콜드브루 프라푸치노, 휘핑크림 빼고 덜 달게 주문하셨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 파이브스타 두 분과 함께 주식 별다방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 두 분의 찰떡 같은 투자 레시피로 여기가 투자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도 맛깔스러운 투자법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남은 4분기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제 2021년도 3개월이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주식 별다방 앞으로도 남은 하반기 성공 투자를 위한 주문들이 쇄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문부터 받아볼까요? 네, 이 빛과 송금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를 매수한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에 울고 있는 주린입니다. 삼성전자와는 달리 올해 고공행진을 펼친 카카오 주가를 보면서 마냥 부러워했는데 지난 9월 갑자기 급락하면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로 갈아타야 할까요? 지금이 다시 없을 매수 기회일지 명쾌한 투자 해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오늘이 가장 싼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올해 들어서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난 9월 갑작스러운 규제 리스크로 주가가 무너지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정리하고 카카오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 빛과 송금님의 입맛에 딱 맞는 파이브스타의 명쾌한 투자 레시피 만나볼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허예남 대표님은 매수 의견을 주셨네요. 네, 단기 급락에 대한 반등 여력은 있다 정도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1만 원에서 12만 원 5월 전고점 형성 후에는 6월부터 계속 좀 하락을 했는데요. 6월부터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기 때문에 반등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단 이제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에 멈춘 걸 확인하고 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은 보수적인 대응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관망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카카오의 성장은 규제 없이 거침없이 이제 브레이크 없이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규제가 덧붙여지게 되면 지금까지 벌려놓은 사업 중에 이제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버려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여기서 이 각 사업 주체별로 수익성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당장 절대로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고요. 오히려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동반 급락하면서 둘을 놓고 저울질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파이브스타 두 분은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분 모두 카카오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일단 두 기업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카오를 대놓고 규제하는 이유 자체가 카카오가 그만큼 사업 영역이 더 넓기 때문인데요. 최근 낙폭이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더 컸던 거는 그만큼 올해 주가 상승률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네이버도 같이 동반하라 그랬는데 이건 카카오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최근 주가 낙폭이 컸던 만큼 회복 속도도 더욱더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이브스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골라 먹는 재미가 아닌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있는 주식 별다방 계속해서 또 다른 주식 주문 만나볼까요? 네, 남녀 7세 부동산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제 친구가 하반기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을 샀다고 하더니 얼마 전 수익률이 무려 100%가 넘었다며 자랑을 합니다. 제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인데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격언을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아니면 후속주를 노려봐야 할까요? 잘 나가는 2차 전지 투자처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도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두 분도 그동안 관련주로 또 놀라운 수익률 보여주셨잖아요. 네, 좀 대형주보다는 좀 탄력성이 더 좋은 좀 중소형 종목군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필살기를 통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는 대주전자재료, PNT, 신성델타테크, 코스모 신소재를 추천드렸고 탄소 배출권까지 같이 엮여 있는 캠트로스도 이제 후속주로 좀 수익을 쌓아갔습니다. 네,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남녀 7세 부동산님께도 달콤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2차 전지주 찾아주셔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는 주도주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후속주를 발굴하는 게 좋을까요? 이 주식 주문에 딱 맞는 두 분의 투자 레시피 바로 만나볼까요?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일단 후속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를 공략할 때는 대장주나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만은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워낙에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허인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형주보다 탄력성이 좋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후속주들로 이런 중소형주들 매력적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력적인 핵심주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이브스타의 무료 톡방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식 주문도 받아볼까요? 네, 꼰대 가르송님이 보내주신 주식 주문입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보고 수혜주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종목 선별이 어려운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주식 어디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위드 코로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의미죠. 발빠른 투자자들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꼰대 가르송님의 주식 주문에 맞춘 파이브스타의 투자 레시피 확인해 볼까요? 네, 허혜남 대표님은 엔터, 그리고 김호영 대표님은 여행 항공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위드 코로나에 맞게 좀 체질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좀 엔터 섹터가 좀 긍정적입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대신 좀 동영상 컨텐츠를 좀 강화하고 있고 수익성 확보와 글로벌 팬덤까지 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구조적으로 선순환 그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기존 대표 3사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호영 대표님은 여행 항공주요. 네, 여행항공주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 등의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변화를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여객 실적은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여행사나 항공주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저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파이브스타와 함께하는 주식 별다방 오늘의 마지막 주문 받아볼까요? 네, 모르는 개 산책님의 주식 주문입니다. 올해 정치 테마주, 메타버스 테마주로 쏠쏠한 수익을 챙긴 1인입니다. 남은 하반기 어떤 테마주를 잡아야 계좌가 두둑해질까요? 높은 수익을 안겨줄 테마주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문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은 올해 들어서 어떤 테마주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역시 그 메타버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좀 탑픽 종목들을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옵티시스, 뭐 선희 시스템 등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수혜까지 부각되면서 상승 1파동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또 9월 15일 정부가 초연결 신산업 육성까지 발표를 하면서 클라우드에 2.6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해 보이는 위치입니다. 네, 호영 대표님은요? 올해는 어떻게 보면 테마주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릴 만큼 정말 너무나도 많은 테마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딱히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단순히 종목별 수익률로 보면은 코로나19 방역 관련주로서 나노 CMS가 가장 훌륭한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섹터나 테마를 골라보자면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아직도 달리고 있는 2차 전지 테마주들도 앞으로도 더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이 테마에 주목하라. 모르는 게 산책님의 입맛을 사로잡을 핫 테마를 선정을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유 들어볼게요. 네, 그 실적이 좀 받쳐주는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를 제외하고 단순 그 테마 섹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기존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종목들 제외하고서는 우주왕모, 뭐 정보 보안들은 모두 추세를 이탈했고 메타버스만 좀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코로나19 영향, 좀 앞으로의 좀 지속적인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 테마주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여러 다른 테마들이 있지만 많이들 올랐고 부침이 좀 있었는데 정치 테마주는 예년 대선과는 다르게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년 대선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가 나타나서 압축이 되면서 이제 흐름이 나오는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역시 대선 후보들도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후보들의 여러 관련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런 정치 테마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면은 내년
대선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반복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파이브스타 두 분의 투자 레시피가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2021년 남은 하반기 계속해서 찰떡 같은 맞춤 전략도 전해주실 거죠? 네, 일단 어떻게 보면 8월에서 9월까지가 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장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할 만큼 좀 수익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남은 하반기 동안 8월에서 9월 동안 놓친 수익 충분히 만회해 드릴 수 있도록 맞춤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수익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줄 파이브스타 무료 톡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1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네,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파이브스타와 함께 계속해서 즐거운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하하 허허 호호였습니다. 안녕.